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작 칼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칼슘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셔서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약했던 뼈가 고민이라는 김순애 씨. 칼슘의 제왕, 견과류, 멸치볶음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며 뼈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순애 씨. 골다공증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요. 뼈가 가늘어서 그런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뼈가 약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치아까지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도 힘들고 양치할 때 피도 좀 나고 무엇보다 이가 계속 패여서 힘들어요. 혹시 치아도 뼈와 연관이 있는 걸까? 부족한 근육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그녀.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어지고 예전엔 손쉽게 하던 근력 운동마저 힘들어진 순애 씨. 모두 뼈가 약화되며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50대 중반 나이에 벌써부터 치아가 부실한데요. 칼슘 부족과 치아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칼슘을 채워서 뼈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고 싶습니다.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안녕하세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고영애 씨. 제가 50살에 완경을 됐거든요. 그랬는데 한 54살 정도 돼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다리가 약해서 그런지 최근에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무릎에 연골이 찢어지고 어깨에는 인대가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후 높이 있는 물건 하나를 꺼내기 힘들 정도로 그녀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는데요. 이후 고칼슘 식단으로 뼈 건강을 관리 중이랍니다. 칼슘 섭취 열심인 영애 씨의 고민은 칼슘제도 먹고 칼슘제 풍부한 음식을 그렇게 자주 먹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것도 궁금해요.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칼슘 섭취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께서는 아직 골다공증은 아닌데 자, 근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는 게 사실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근육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근육하고 이제 뼈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육량하고 골밀도에 함께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뼈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육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신체 활동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뼈에 가해지는 이제 물리적 자극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뼈를 새로 만드는 조골세포보다는 뼈를 파괴해서 칼슘을 빼내는 파골세포의 그 활성화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뼈의 밀도가 줄어들고 이제 결국에는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또 골다공증 아닌데 치아도 약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치아가 부실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골다공증 혹시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예, 일단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충치라든지 그 잇몸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라는 거는 우리 치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칼슘이 좀 부족한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치아가 잘 깨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잇몸뼈가 안 좋아지면서 이가 시린다든지 아니면 피가 자꾸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칼슘 부족이나 아니면 이제 골밀도 감소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자분의 고민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골다공증을 진단받아서 칼슘이 많은 음식과 칼슘제를 같이 먹고 있고요. 또 칼슘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 궁금해하셨는데 먼저 이분 섭취를 굉장히 신경 쓰시고 계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잘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잘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골다공증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이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 보충제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mg 이상 정도는 섭취를 해주시는 게 이 골밀도를 올리고 뼈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거 진단받으신 분들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칼슘 섭취뿐만 아니라 이 칼슘 흡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의 몸속 칼슘 수치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식이 섭취해서 칼슘의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또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려고 할 때는 함량도 중요하지만 흡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유당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그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 등이 풍부한 음료를 드신다든지 혹은 발효 유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칼슘 하면 멸치인데 멸치 네. 말고 다른 게 보이네요. 여기 하얀 거. 네, 선생님 뭐예요? 뭘까요? 순두부. 예, 자, 잠깐만요. 순두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날이 정말 썰렁해지니까 네. 예, 국물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순두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순두부와 함께 네. 예,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이 전골? 들어간 와. 순두부 버섯 전골 와우.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한번 재료 재료 볼까요? 소개해볼까요? 네. 재료는요, 여기 표고버섯을 준비했습니다. 네. 약간 비타민 D 그럼 대표적으로 네. 표고인데요. 저는 요 표고가 생표고라서 오. 햇빛에 한 30분 정도 말렸다가 왔어요. 아, 말렸어요? 저 괜찮은 학생이죠? 네, 말린 표고. 요렇게 한 30분 네. 정도만 내놔도 아까 말씀하셨던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네. 말린 버섯. 예, 네. 그리고 그의 새송이,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네. 그리고 팽이버섯을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그냥 버섯만 들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고기다. 예, 고기 좀 준비했어요. 이게 차돌박인데요. 네. 살짝 기름을 빼려고 데쳐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버섯과 함께 조물조물 묻혀서 예, 양념해가지고 그냥 쭈르륵 둘러놓고요. 네. 그다음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네, 한번 해볼까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고춧가루 좀 넣고요. 예, 고춧가루 크게 3큰술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느타리 버섯 같이 쫄깃쫄깃하라고. 예, 그리고 여기에 아이고 액젓 좀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늘 좀 넣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후추 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맛있게 후추 그리고 여기 또 들기름도 약간 넣겠습니다. 그래서 좀 넣어서 자 고소해지겠네요. 조물하게 한번 묻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묻혀보고요. 그다음에 요거 쭈루룩 다 묻혀서 사이사이 놓은 다음에 육수 부어서 순두부 끓을 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 요렇게 넣을 고기를 거예요. 요렇게 넣을 거예요. 네, 아, 괜찮죠? 양념을 해서. 요렇게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렇게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요, 제가 젓가락으로 어떻게 놓냐면 네. 아주 둘러둘러 예쁘게 놔보도록 할게요. 이거 예. 정말 우아한 전골이 되겠네요. 네, 예, 이렇게 우리는 해서. 막 그냥 다 안에 넣는데. 우아한 전골 네. 맞습니다. 예, 전문가분이셔서 예. 수납에도 신경을 그렇죠. 쓰시네요. 예, 맞아요. 아. 예쁘게 놔야 돼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예쁘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세요. 사이 좀 벌리고요. 역시 예.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그럼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네. 떠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재료별로. 보글보글. 네. 그다음에 버섯도 새송이도 이렇게 놓고요. 자, 아주 잘 놓고 있네요. 네, 이렇게 놓고요. 네. 아, 그럼 너 아니, 선생님, 표고버섯은 언제 넣을래? 선생님, 이쪽 장갑이시니까 이쪽으로 아니, 편하게 그럴까요? 넣으세요. 저랑 말고. 약간 네. 바보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놓고. 아,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전에 묻혀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한번 놔주세요. 네. 아이고. 포인트가 그리고, 예쁘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물 부어주세요. 아, 네, 이거 무슨 바로 육수예요? 넣습니다. 네, 선생님, 굵어서 이거 무슨 물 육수예요? 닦이고요. 요거는 네. 제가 아까 그 굴, 새우 막 이런 아. 껍데기 딴 것들 있죠. 네. 끓여가지고 네. 자 그걸로 구수하게 육수를 네. 한번 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글보글 끓으면 그때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팔팔팔 끓고 있는 전골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다 마무리해 오른쪽 보도록 이동합니다. 할까요? 네네. 와. 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파도 그래요. 듬뿍
예, 바로 그다음에 이거죠. 예, 순두부도 이렇게 좀 넣어서 네. 요때 들어가네요.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부는 그렇죠. 마지막에 넣어야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또 수 으깨지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예, 와, 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주 정말.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네요. 맛있겠다. 네, 그리고 청양고추 마지막. 툭툭 떨어뜨려서 네. 아주 칼칼하게 아유. 맛 보시겠어요? 먹어봐야죠 이제. 네. 아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시네요. 이렇게 이거를. 야. 후기도 좋네요. 어우, 좋다. 요즘같이 정말 일교차 네. 심하고 요새 진짜 다들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힘이 없잖아요. 자, 우리 재상 씨. 네, 우후. 제가 한번. 네. 자, 아우 속이 따뜻해지네 벌써. 오, 뜨끈뜨끈하네요. 뜨끈뜨끈하죠? 네. 네, 드셔보세요. 유진 씨 보기도 드렸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 맛이. 아, 이거 시원한 맛 네네. 정말 좋거든요. 버섯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깊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머, 음. 아까 순두부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순두부가 이 뜨끈한 국물하고 이 채소하고 버섯하고 곁들여지니까 칼슘이 그냥 통째로 넘어가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칼슘을 똑똑하게 먹는 법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빼고 먹어라. 그렇다면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좀 열어주시죠. 첫 번째는요. 어떤 음식이냐면요. 과자, 그리고 탄산음료. 이거 안 좋을 것 같아요, 문 교수님. 네, 이런 과자나 가공 음식에 들어있는 단맛도 문제이지만요. 사실은 인산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체내에서 대사에 칼슘과 이는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정도의 비율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과량의 인을 섭취하시게 되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고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 내로 녹아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 이렇게 다량의 인이 함유된 식품은 뼈 건강에는 좋지 않으니까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칼슘 흡수의 적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뭘까요? 번째는요, 찌개 그리고 장아찌인데요. 조영 교수님, 이거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어떻게 네.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매일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으신데 이제 짜게 먹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짠 음식에는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변으로 나트륨을 빼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트륨만 나가면 괜찮은데 칼슘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몸의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쓰다 보면은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칼슘의 적 세 번째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커피가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안 좋다 하시니까 이게 헷갈려요. 교수님,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커피에는 클로로젠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문제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카페인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커피시죠. 네. 예, 그래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칼슘을 좀 부족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었을 경우에 칼슘의 흡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드실 때는 좀 우유를 살짝 첨가해서 드시는 것이 카페인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칼슘의 흡수율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그럼 좀 라떼를 좀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칼슘 흡수의 적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짠! 바로 술인데요. 술이 특히 뼈를 삭게 한다고요, 조영 교수님? 진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간은 우리 그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의 그런 활성화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요. 술을 드시면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칼슘의 체내 흡수가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하나인 코티졸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뼈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제 조골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뼈를 좀 좋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이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 개인적인 차이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잔 정도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2잔 명심하시기 두 잔이 바랍니다. 요 정도도 두 잔이죠? 아니요, 네. 아니요. 조금 2잔. 네, 명심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과 방해하는 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 뼈를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좀 잘 가려 먹어야겠어요. 네, 근데 음식 섭취 말고도요, 칼슘 섭취를 높이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이가람입니다. 오늘은 칼슘 부족으로 인해 뼈가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을 준비해 왔어요. 약한 뼈를 튼튼한 뼈로 바꾸는 초간단 운동 배워볼까요? 첫 번째,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선 뼈의 보호막,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1순위. 시계추처럼 다리를 움직여 시계추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 주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벽에 기댄 후 기마 자세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며 하체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이때 무릎을 구부렸을 때 통증이 안 느껴질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반복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각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실어 뼈에 자극을 주는 까치발 운동입니다. 발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마지막은 벽 밀어내기 운동인데요. 벽에 손바닥을 붙인 채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으로 팔은 물론 어깨 근육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 운동법입니다. 배와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허리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또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랫배 그리고 둔근을 꽉 조여서 진행해 주세요. 더불어 아랫배와 엉덩이에도 힘을 주게 돼 복근과 둔근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요. 어렵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따라 하시면서 튼튼한 뼈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